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공이 이제는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습니다. 중공은 코로나 3년 제로 정책 이후 경제가 급격히 침체하고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단속하고 수시로 수천 수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의 완남 원신 만두집은 배달 플랫폼에서 순두부를 판매했는데 시장 감독 부서에서 경영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불법 소득 7,014위안, 한화약 133만 원을 몰수하고 15,000위안, 한화약 284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네티즌들은 거의 일제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만두가게에서 가죽 가방을 팔았다면 경영 범위를 초과했겠지만 두부, 만두, 빵은 모두 중국 국민이 먹는 전통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만두가게에서 순두부를 팔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만두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주인은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작은 이윤을 남기며 만두를 판매합니다. 15,000위안의 벌금과 판매금액 7,000위안 몰수는 만두를 얼마나 많이 팔아야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처벌이 합리적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처벌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난해 6월 류양시 시공구의 한 노인은 규정에 맞지 않는 채소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벌금을 받았습니다. 공식 웨이보 시공법원의 소식에 따르면 3년차로 야채를 판매하는 장모 씨가 대형 도매시장에서 생강, 시금치, 청피망을 도매로 구입해 판매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농약 잔류량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하며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장모 씨는 이 야채 판매에서 21위안, 한화약 4,000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그들은 11만 위안, 한화약 2,083만원의 말도 안 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한 네티즌은 야채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에게 11만 위안의 벌금은 정말로 살아갈 길을 막는 것입니다. 혹시 행정기관은 월급을 지급할 돈이 없어서 이런 벌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라고 직설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윈난 샌웨이시의 한 네티즌은 자신의 케이크 가게 개업날 가게 앞에 몇 개의 화환을 놓았다가 시청 집행관들에게 200위안, 한화약 38,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동영상에는 몇 명의 시청 집행관이 케이크 빵가게 앞에서 화환과 관련된 상황을 묻는 모습이 보입니다. 케이크 가게 주인 푸 씨는 기자에게 경찰이 가게 앞에 화환을 놓아 인도를 점유했다는 이유로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새 가게 개업 시 화환을 놓는 것이 전통이라며 전에는 이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 씨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집행관들이 화환을 압수해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벌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월 산둥의 한 차주가 수박 6통과 야채 몇 가지 시장을 본 후 트렁크에 싣고 집으로 가는 도중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차주는 당황하며 나는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빨간불도 넘지 않았고 과속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제지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개인차는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트렁크에 너무 많은 물건이 있어서 위험해 보인다. 벌금 200위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경찰의 이런 벌금 부과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차 트렁크에 시장을 본 수박 6개와 야채 몇 가지가 화물인가? 도대체 어떤 위험이 된단 말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중공경찰은 중요하지 않은 작은 일에 과도하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경찰 제압에 반발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7월 5일 한 영상이 X 플랫폼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텐진 경찰이 한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는 이빨이 거의 없는 노인이 한 거구에 경찰을 붙잡고 울부짖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노인은 가냘픈 몸에 모자를 쓰고 안경을 낀 채 키가 경찰의 가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인은 아마도 거리에 무언가를 팔러 나온 모양입니다. 경찰은 노인의 채소 꾸러미를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며 물건을 되찾으려 했지만 경찰은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참을 수 없어 큰 소리로
그냥 돌려주세요. 팔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고 작은 일인데 이분이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군중의 분노를 보고 채소 꾸러미를 다른 경찰에게 넘겨주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가져가 노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너무 놀랐는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달 6일에는 광둥성 화저우시 빙딩진에서 몇 명의 경찰이 한 노인의 오토바이를 압수하려 하자 노인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지키기 위해 바닥에 벽돌을 집어들어 경찰에게 돌진하자 경찰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또 이번 달 7일에는 한 영상이 중국 소셜미디어 도우인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광시의 한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 수업을 마친 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경찰이 소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며 음향장치를 뽑아버리고 내쫓았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소녀가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다 중단됐습니다. 경찰이 나타나 노래를 중단시키며 오늘은 신고하지 않으면 공연할 수 없다고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구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참을 수 없어 현장에서 소녀와 함께 합창하며 경찰에 대항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가난한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모두가 이렇게 집단으로 저항해야 한다. 나도 현장에 있었다면 함께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루원 미디어는 X 플랫폼에 지난해 구이저우 류판수이에서 더 심각한 낚시 단속 사건이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 남성 탕덩샹은 일하러 공사장으로 가던 중 30세 정도의 여성이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성이 차에 타며 목적지를 말하고 10위 안에 차비를 제안했습니다. 탕덩샹은 여성이 휴대전화로 녹음하는 것을 보고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짧은 거리인데 왜 차를 세워 태워달라고 할까? 라고 생각하자마자 그는 곧 운수국 직원들에 의해 정지당했습니다.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4만 위안, 한화약 758만 원의 벌금과 행정구류 10일을 부과받았습니다. 탕덩샹은 운수국 직원이 이 여성을 낚시 단속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운수국 직원들에게 여성의 돈을 받지 않아 불법 영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일용직에 일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벌금을 지불할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운수국은 여전히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5월 허난성 안양시 내황현을 지나던 대형 트럭 운전자들은 빈번하게 과적 운송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출발 전에 무게를 재 과적이 아닌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무게를 재면 항상 과적이라고 나와 매번 벌금이 수천 위안에서 수만 위안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한 운전자는 지난 2년 동안 총 27.5만 위안, 한화약 5,208만 원의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후베이의 한 버스 운전자는 징위대교를 지나는데 교통경찰의 검열을 받게 됐습니다. 그날 한 승객이 두 봉지의 음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배추, 무, 땅콩,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처벌 근거를 물었을 때 경찰은 배추와 무가 화물에 해당하므로 여객 차량에 실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승객이 음식을 집에 가져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교통관리부서는 도로에서 먹고 사는 강도로 불립니다. 이전에 언론은 북부의 한 현 정부가 1년 동안 교통벌금으로 약 3천만 위안, 한화약 56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총 재정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